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IT 대형주 급락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국내 시장이 디커플링이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숨겨진 보석 찾기 운동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또 여기에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를 보유한 사람들 어디에서 매도할 것이고, 신규 매수자는 어디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것인지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좋은 결과 맞으시고요. 신규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뉴욕시장의 하락세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여기 보시면 나스닥은 지금 현재 2주 연속 음봉이죠. 음봉이면서 고점 대비해서 10%가 하락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반전의 고리를 확실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하락의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제 한 주는 조정받고 또 한 주는 양봉을 기록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고점까지의 거리는 한 60포인트 정도 돼요. 60포인트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위에서의 매도의 압력이 이번 주에도 있다. 그렇지만 상승의 기조가 나스닥하고 다른 이런 시장 흐름인데, 문제는 나스닥이 이번 주에 만약에 주초에 추가적으로 미루면 지금 현재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는 디커플링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올 화에 그 뉴욕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유동성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고점 888을 지금 또 테스트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888을 기록했다는 것은 신고가 랠리가 3주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양봉을 계속 뽑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머니라인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도 가격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지금 현재 60조 가까운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하방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코스닥 중심의 시장 공략이 이번 주에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요 그 경제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9월 15일 날에는 그 미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산업 생산은 사실은 뭐 여기 미국보다는 이제 제조업체가 있는 그 중국의 산업 생산이 중요한데, 중국의 산업 생산은 5.1%로 중국의 흐름들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국의 그 흐름들은 그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경제 지표가 좋은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 16일 날에는 미국의 중요한 지표, 소매 판매 지표죠. 이게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에서 일단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0.1% 증가세로 해서 지표들은 좋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회의죠. 이번에 FOMC 회의에서는 사실은 뭐 지난번에 그 물가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리도 동결되고 특별하게 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잭슨홀 이후에도 계속 그 연준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특히 지금 현재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점도표 상으로도 내년도까지는 금리는 동결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FOMC 회의에서 그 비관적인 이런 얘기보다는 약간의 지금 현재 립 서비스 차원의 시장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쪽을 주목해 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그 중기 그리고 단기 베스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중기적으로는 이제 그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3일간 매수하다가 어저께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가격대는 떨어졌잖아요. 가격대는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그 질적인 그 성장의 모멘텀이 나오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화웨이를 잡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SMIC를 제압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반사 이익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업체 이쪽이나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의 혜택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또한 마찬가지로 화웨이를 압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통신 업체들 중에서도 삼성 쪽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통신사들의 수주들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지금 현재 그 브라이어존과의 어떤 대규모의 어떤 지금 현재 그 성사가 됐는 매매가 성사됐던 것이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이 회사에는 향후에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삼성전자가 실적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수급이 따라주고 국제적인 환경이 따라줘야 되는데 수급이 일단 3일 들어오다가 빠지니까 주가가 내렸는데 이렇게 보면 주가는 이렇게 와서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를 모아서 고점을 돌파하는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6만 5천 원까지 열어두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겠고요. 아래로 지금 현재는 고점 테스트하고 이 밀리는 이 시장 흐름에서는 아래의 저점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종목의 경우에는 5만 8천 원 이하에서부터 5만 6천 원까지 여기가 중기로 단기로 모두 매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니까 포트에는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포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종목은요. 지금 단기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그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CS 베어링인데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풍력 그 에너지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의 베어링 전문 업체인데 그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이제 풍력이 계속 시장이 좋아지면 풍력과 함께 베어링의 수요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들이 풍력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향후의 시장 흐름들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제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은 풍력이고 풍력 중에서도 육상, 해상 모두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베어링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상승의 폭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산하면 가격 보정 자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34,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윗단으로는 38,000원, 하단으로는 3만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손절이 자신 없는 분들은 이 종목은 패스하시는 종목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DMS입니다. DMS인데 D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래는 식각 장비 업체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식각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SMIC 같은 중국의 기업들 파운드리 업체를 잡게 되면 이쪽에 어떤 수혜들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식각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김천에 있는 지금 그 풍력 단지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풍력 발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실은 매출이 지금 현재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 회사의 주로 매출은 습식 식각 장비
그리고 이제 그 도포 장비, 세정 장비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그 한국전력과 지금 현재 계속 이쪽에 풍력 발전기 설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착공도 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은 그 11,000원인데 단기적으로는 상단을 13,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11,000원부터 매 포인트를 잡고 손절 라인을 10,000원으로 잡고 가는 이런 흐름이다. 10,000원을 깨트리지 않는 자리에서는 짧게 단기에서 12,000원, 13,000원 놓고 매 포인트를 잡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카카오 게임즈라고 봅니다. 카카오 게임즈. 사실은 이제 그 시중의 자금들이 카카오 게임즈를 사기 위해서 그 발행 시장에서 유통 시장으로 약 10조 이상의 자금이 몰려 들어왔는데 어저께 거래 대금이 4천억이나 거래돼서 첫 번째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계속 매도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얼마만큼 강해서 이 종목을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을 보면 저는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어요. 여기 표 하나를 보겠습니다. 표를 하나를 보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카카오 게임즈의 단기 파동은 48,000원에서 출발해서 위로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가디언 테일즈 이게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거다. 결국 이제 그 내년도까지 신작이 10개 이상의 어떤 신작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5개 이상이 대작입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이번에 그 나올 종목이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가디언 테일즈가 나왔고 두 번째 이제 3분기에 나올 종목이 나올 그 작품이 엘리언이라는 신작입니다. 엘리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수요와 고객의 탁금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SK 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의 그 매수세를 감안한다면 첫 번째 변곡은 가격 마디는 10만 5천 원 전후에 있다. 그래서 10만 원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 공모를 받았던 사람들은 10만 원대에서 부분적으로 매도하고 이게 10만 원 이 자리 10만 원을 만약에 깼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자리를 넘어가는 자리 첫 번째 그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신규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은 월요일 날에 만약에 물량이 10만 원대에서 근접을 터지면 바로 받지 말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지금 이 종목은 9만 3천 원부터 8만 6천 원까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1차 목표는 10만 5천 원, 2차 목표는 13만 원대까지 보는 이런 전략인데 시장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13만 원대까지 파장을 놓고 보면 이렇게 상승해서 N자형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물량이 터지면 그때부터 지금 최소한 1개월, 많게는 2, 3개월 동안은 지금 현재는 매매를 자제하는 전략이 좋다. 물론 엘리언이라는 신작이 나와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모가 상장이 되고 나서 개인들이 매수가 집중되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왜냐? 지난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되고 나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던 거고 이건 개인들의 매수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매수에서 매도로 싹 바뀌는 순간에 시장 흐름은 다른 흐름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 점을 유념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물론 뭐 주가를 사서 좋은 자리에 사서 높은 자리에 파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 공략을 한다면 이번 주에도 좋은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CS 베어링 그리고 DMS 카카오 게임즈이고요. 중기 포트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카카오인데 현대차하고 카카오는 지금 현재 수렴 중에 확산이 됐다가 수렴하는 이런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집하는 자리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서 반전의 고리를 살짝 만들었기 때문에 주초에는 오히려 살짝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기 포트에서는 수렴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는 FMC 회의가 계속 주목이 되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중심으로 카카오의 게임지의 쏠림 현상은 주중에 쏠림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첫 번째 물량이 터지는 날과 두 번째 물량이 터지는 날은 두 번째 물량이 터지는 날부터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는 그린 뉴딜 그리고 바이오 안에서도 파이프라인이 든든한 이런 회사들과 지금 현재 백신 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은 순환매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지금 현재 그 소부장 관련주들 이쪽의 시장 흐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전략이나 종목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